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평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상충의 관점 요렇게 정했습니다. 그 앞 제가 어제 아래 올린 그 삼합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상충 관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합의 앞에서 제가 그 회국 이 삼합이 회국할 때 변화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신자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 관점,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을 때의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그 금생수의 개념은 이제 발생하는 이 작용력이 실제로는 이제 아니죠. 그죠? 전반적으로는 수가 이제 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 가진 오행적 관계성을 떠나서 수의 작용이 이제 커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합을 볼 때도 그 전반적으로 사주 안에서의 변화되는 관점을 꼭 살펴야 되는 게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신자가 이렇게 있다거나 혹은 신이 있는데 옆에서 오, 인 이런 글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뭐 요렇게 같이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도 상관없습니다. 뭐 인진 뭐 신 이거 뭐 하여튼 그때 회국이 요렇게 사주 안에 있을 수 있죠. 그죠? 혹은 뭐 여기에는 삼합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구조마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인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완전한 하나의 수국을 이루는 신자진이라는 예를 들어 갑진년처럼 진토가 와서 신자진이라는 이런 삼합을 이루게 되게 되면 요 작용만 보는 게 아니라 수가 이루어진 요 수의 작용만 보는 게 아니죠. 반드시 봐야 되는 거는 이 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 반대쪽의 작용을 무력화시키는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화를 극을하는 작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수국이 이 화국을 풀게 됩니다. 그죠? 이 삼합에 의해서 이게 풀어내죠. 그러면 여기서 관찰해 줘야 되는 거는 수극화라는 오행적 관점을 보는 것과 그다음에 요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구조를 봤을 때 신자진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이 오화가 이 인과 결속되어서 작용하는 것을 이 화작용을 방해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인호라는 것은 화국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수국이 되는 거죠. 이 수국이라도 완전한 삼합체 이룰 때는 더 강력하게 또 운에서 왔을 때는 그 운의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과 오가 작용력에서는 그 합을 풀기 때문에 이 개별화되는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자진에 의해서 어째 보면 이런 목의 작용이 드러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조 안에서는 목이 없다가도 갑자기 목이 생기는 현상 등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일간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다 하면 여기서는 화국을 이루었던 이 관계가 풀어지면서 이 재성이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고런 작용을 지지에서의 관계성에서는 삼아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게 다음에 또 그 형충해합에서 약간 변화되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설명에 조금 모자라는 듯해서 제가 오늘 조금 보충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 상충의 관점입니다. 상충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 지지에 인과 신이 이렇게 있거나 뭐 묘와 유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애들은 이런 뭐 청간도 마찬가지죠. 갑이나 경금, 입장, 그다음에 수화가 서로 상전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나 임수 이렇게 그죠.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 짝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도 사해충이나 좌오충이라든지 이런 충이 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관계에서 이런 이 작용은 어떤 것을 관찰해 줘야 되느냐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목과 금의 작용은
서로 간에 불목되는 작용은 이 반드시 어떤 작용의 뭐 이동 혹은 변동을 봐야 되느냐면 수하를 봐야 됩니다. 수와 하가 안정되지 못함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자체로는 당연히 이제 목과 금이니까 목금이 서로 손상되는 작용을 보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와 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어느 기운이 더 강해지고 어느 기운이 줄어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이 인신충이나 뭐 묘충이나 뭐 좌우충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이 작용에서 단순하게 충돌된 것만 볼 수 있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화 목금의 서로 간에 상충이 되는 작용은 목과 금은 수와 화가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화가 서로 상충하는 관계는 반드시 목과 금의 작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흔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목이라는 것은 이 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모양 형상을 띠죠, 그죠? 수의 형을 띠게 되는데 결국은 수화가 교전함으로써 수가 화에 의하여서 좀 불안한 위치로 간다 하면 목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목의 형태가 변형된다라는 것은 내가 목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소멸하기도 하고 또 목이 그 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관찰을 잘 해줘야 됩니다. 수화목금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주 구조에서의 형태 변화는 여러 가지로 엄청 많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돈을 잃기도 하고 또 뭐 그죠? 오행의 어떤 육친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범주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 상충의 관점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의 큰 그림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요런 것을 갖다 간단한 일례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스스로 요렇게 좀 사주를 챙겨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게 눈에 탁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주 큰 거를 얻습니다. 아주 생전 '아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몰랐는데 이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렇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수와 목금의 서로 간의 관계, 이 토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이 토는 그 오행이 이게 토들이 어떤 오행의 작용을 하고 있는 어떤 오행의 작용을 대신해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충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다 달라지겠죠. 토는 엄청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원국에서 여러 가지 작용력을 포함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어느 계절에 따라서 그 작용력을 감추고 있고 또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좀 무궁무진하게 나타나죠. 그 부분도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그래서 상충에 의한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